안녕하세요. 오늘은 못 말리는 하버드 박사 박찬희 한순구 교수의 또라이 게임 이론 인생을 바꾸는 게임의 법칙이란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경문사에서 2005년 10월에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은 경영학을 쉽게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회사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게임 이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쟁과 외교도 무작정 열심히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용맹한 장수보다는 냉철한 전략가가 전투를 승리에 이끌어내는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은데요.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면 전략이 따로 필요 없지만 세상은 결코 그리 만만하진 않죠. 스왑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정의해서 강점과 기회가 만나는 전략을 택하고 약점과 위험을 피하는 것인데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무자들은 보고서를 꾸미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면 강점인가? 하지만 발레는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요. 씨름이 번성하는 것이 기회인 것은 내가 씨름을 하려 할 때만이지 꼭 씨름이 번성한 게 나에게 강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을 가장한 철저한 경제 분석이 필요한데요. 냉정하고 철저한 응징과 이에 대한 평판이 나의 이득을 보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너그러움은 없습니다. 잔인함과 냉혹함을 넘어서 너그러움과 배려를 행하고 싶다면 그래도 될 만큼 더 강하고 부유해야 합니다.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공계를 기피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있죠. 어려운 수학이나 과학 공부가 싫어서 기피한다고 하는데요. 의대의 경우는 그에 못지않게 고달픈 수련을 거침에도 넘쳐나는 것을 보면 말이 안 되죠.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면 기업들은 이공계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것이며 급료도 의사, 변호사만큼 향상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이공계 졸업생들에게 높은 급료를 실제로 주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가 이공계 졸업생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이공계 인재를 사회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나 공학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나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자동차는 미국, 일본, 유럽의 기술자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는 외제 자동차도 구입할 수 있으므로 그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이상 국내 시장에서 가장 자동차를 잘 만드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에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업사원은 어떨까요? 이 영업사원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나 외국의 가장 우수한 영업사원의 객관적으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지만 외국 영업사원은 국내에서는 혈연 등의 네트워크가 없거나 한국말을 하지 못하면 좋은 영업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의 과학자나 공학도는 세계를 경쟁으로 이겨야만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한국 영업사원은 외국의 우수한 영업사원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수한 이공계 졸업생을 모셔와 세계 제일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우수한 영업사원을 영업하여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솝우화로 보는 게임 이론적 분석입니다. 사자와 농부 이솝우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상대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한 수 앞을 내다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가씨에게 사랑에 빠진 사자는 마을에 사는 농부의 따님을 알아내고 농부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개 따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농부는 하지만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상처를 내 딸이 입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자는 자신의 이빨과 발톱을 뽑았는데요. 그러자 농부는 결혼을 허락하기는커녕
발톱과 이빨을 빠진 사자를 몽둥이로 패서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사자가 생각지 못한 것은 농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농부는 이빨을 뽑으면 사정없이 때려서 내쫓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농부가 이빨 뽑기를 거부하고 계속 청혼하면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게임 이론이 성립을 합니다.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요. 장기간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학생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남자친구는 먼저 청혼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자가 먼저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결혼해주지 않으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식의 청혼 같은 일종의 최후 통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도표를 만들어서 상황을 인식을 했는데요. 이러한 도표가 연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자가 청혼을 하면은 남자는 결혼이나 이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은 청혼을 해보겠다고 교수와 상담을 하고 방을 나갔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슬픈 결말로 난 것 같아요. 주유소 기름값 담합으로 보는 게임 이론입니다. 담합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죠. 기업 사이에서는 자주 관찰되는 행위인데요. 건너에 마주보는 주유소가 있는데 한쪽이 가격이 낮으면 손님이 그쪽으로 몰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니면 둘이 적당한 가격에 담합을 할 수가 있겠죠. 모두 가격 파기를 하게 되면은 이윤이 0입니다. 모두 담합을 하면 5 정도의 이윤이 남는데요. 한쪽은 담합 가격을 내렸는데 다른 한쪽은 약속을 어기고 가격을 내걸면 약속을 어깃적인 10, 순진한 쪽은 마이너스 10의 결과를 얻습니다. 장기간 마주보며 영업을 하면 담합 가능성이 있는데요. 담합은 한쪽이 깨면 바로 가격 파괴 전략을 택해서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합을 하면서 매일 5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약속을 어기고 가격 파괴를 해서 10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 본다면 10의 이익을 올리는 것이 좋지만 상대도 당장 가격 파괴에 들어갈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약속을 지켜서 담합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입니다. 담합을 한다면 매일 5, 5, 5 이렇게 이득을 얻겠지만 배반을 한다면 한 번은 0의 이득을 얻지만 계속 0, 0, 0이기 때문에 담합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상황별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책이고요. 어려운 경영학 이론이 아닌 쉬운 경영학 설명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모르더라도 읽기 쉬운 글의 전개가 좋았던 책입니다. 오늘의 책사의 이야기는 끝이고요. 제 유튜브 채널도 여러 개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